네, 반갑습니다. 집짓기 미친 남자 지미남입니다. 오늘은 저희 창녕 패시브하우스 인정주택 완공되고 다시 한번 찾았습니다. 오늘 건축주님께서 나와서 또 마무리 조경공사 좀 이렇게 하고 있네요. 보시다시피 본 건물 아래쪽은 별등으로 별채를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본 건물은 한 30평, 우리가 패시브 하우스 표준주택입니다. 표준주택의 30-A-5 모델입니다. 오픈 천정에 있는 5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밑에 별채는 이제 모던하게 이쁘게 잘 조화가 되게 같이 이제 공사하면서 마무리했고요. 실내를 좀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벽난로를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꾸며놓은 상황입니다. 뭐 별채 정도는 한 요정도 10평 정도 하면 뭐 2-3천 정도 내면 비용은 뭐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단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전체적인 집 높이가 일반적인 청구보다 조금 이제 높게 했습니다. 높게 한 이유들은 이렇게 눈썹 튀어놓은 눈썹 지붕이 있잖아요. 비가림이 되는 저 부분이 청구가 너무 낮다 보면 조금 집이 작아 보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를 아래 눈썹 지붕 아래 위로 여유를 좀 줘서 집의 안정감과 규모를 좀 크게 보일 수 있도록 했고요. 가능하면 저쪽 눈썹 지붕을 디자인적으로 조금 여유가 되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조금 디자인적으로 더 특화를 시켜서 조금 시공을 하면 더 좋습니다. 근데 저 디자인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표준주택 같은 경우는 정해진 대로 하는데 일단 현장 손님 최대한 이쁘게 노력하는데 전문 디자이너가 아니다 보니까 디자인 업체를 통해서 표준주택이라든지 패시브하우스가 외관 디자인적으로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예쁜 디자인들이 많지는 않은데 새로운 건축팀들께 시도를 통해서 패시브하우스도 조금 더 이뻐질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패시브 하우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외부에 이제 앤섬 창호가 열 관리율 자체가 나오는 앤섬 창호가 기본적으로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창호 밑에는 기성 제품인 빗물 맞이 시스템, 세라믹 사이딩, 여기는 파백 마감이 아니고 세라믹 사이딩 마감인데 이렇게 빗물 바지를 통해서 벽체를 타고 내리지 않도록 공간을 띄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 측면 마감도 단열재가 안에 있고 위에 철판 마감입니다. 그래서 위에 강판 공사가 되었을 때 철판 마감을 해서 이렇게 하면 기초 측면에 파벽을 붙이거나 하면 좀 관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깨져 나오고 매지가 떨어지는. 그래서 뭐 관리가 필요 없게 하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단열도 들어가고 강판 마감을 해서 이렇게 처리되고, 또 주변에 좀 지저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석이라든지 강자갈을 이렇게 넣어서 깔끔하게 관리를 하면 집이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합승목 석재 데크 보통 하긴 하는데 여기는 합승목 데크를 통해서 좀 자연이다 보니까 자연하고 잘 조화된 그런 분위기 연출을 위해서 합승목 나무 느낌이 나는 합승목 데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일반 나무는 뒤틀리고 뭐 이렇게 내구성이 떨어지는데 합성목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소재가 결합이 돼서 이렇게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조금 내구성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라믹 사이딩이 이제 백색이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창문 주변으로 돌아가는 후레싱도 조금 백색으로 해서 이제 소장님께서 잘 집하고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꼼꼼하게 조금 시공을 한 사례가 아닌가 이제 보여지고요. 여기는 패시브하우스 인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보시다시피 2.1리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보통 이제 패시브 건축협회에서 한 5리터 이하는 패시브하우스로 이제 인증을 합니다. 그래서 기밀 테스트, 여러가지 단열, 창호, 여러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측정한 결과 난방 에너지 요구량이 1.1리터 정도 이제 들어간다라고 해서 인증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한번 일단 들어가기 전에 뒤쪽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PC바우스 인정주택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열애수 환기장치, 컴포벤트사에서 노는 열애수 환기장치인데 중앙 집중식이면서 이렇게 뭐 관리가 용이하도록 필터라든지 교환이 용이하도록 바닥식 천정식이 아닌 바닥식 열애수 환기장치가 적용되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 이 보일러실하고 열애수 환기장치는 공간들을 위해서 한 0.75평 정도 공간 계획이 잡히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스 LPG 가스 난방이고요. 그래서 한 0.75평 정도, 한 평 정도 해서 보일러실 이런 공간들은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애수 환기 장치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부분들 한 평 정도 최소 알고 평면 계획 잡으실 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뒷다리자 이렇게 보시면 전체 뒤에서 이렇게 저쪽 튀어나온 부분이 보일러실이고요. LPG 가스통이 있고, 그리고 눈물바지, 눈물 방지용 후드캡들 이런 것들이 하고 이쪽에 캡들이 다들 일반적인 원형 캡이 아니고 눈물 방지용 후드캡을 다 적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갈 거고요. 이쪽 나중에 뭐 휠체라든지 들어갈 슬럼프로 형성을 해서 이렇게 여기는 또 계단이 아닌 슬럼프로 이렇게 데크 공사도 잘 해 놓으셨네요. 데크도 공간도 넓게 해서 나중에 D탭을 놓으시고 나와서 열 가질 수 있도록, 나중에 데크 같은 경우에는 사항에 맞게끔 처음에는 기본적으로만 하고 나중에 사항에 맞게끔 집이 어느 정도 배치가 되면 여유 공간을 보시고 그때 결정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현관 부분인데요. 여기 엔섬에서 이제 같이 놓는 단열 현관문입니다. 기밀 성능이 뛰어나고요. 눈에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압착 방식으로 이렇게 연결 철물들이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단 조금 나중에 화재라든지 에이스가 났을 때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좀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가 현관입니다. 현관 내부인데요. 이렇게 물 청소가 가능하도록 단을 없이 해야 되고요. 여기는 디딤 턱도 일반적으로 단을 좀 주고 디딤 턱을 사전에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요. 지금 들어보니까 뭐 신발장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넓어 보입니다. 여기 총 안목으로 한 2m 정도 거리가 나오더라고요. 최소 그래서 한 1.8m 2m에서 한 2.2m 정도 폭이 놓으면 현관 같은 게 너무 답답하지 않고 좋지 않을까 싶고요. 단층이다 보니까 여기 거실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소파 놓여 있고 천정이 이렇게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2층은 여기 거실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다들 다락으로 우 모델이다 보니까 다락이 위층은 전체적으로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올라가서 한번 보여드리고, 지금 외부가 좀 뜯고 안에는 시원합니다. 아직 뭐 겨울은 안 나와봤겠지만은 에어컨도 틀지 않았는데 실내는 너무 시원하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창호 안에 이렇게 블라인드가 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빛도 차단을 하다 보니까 실내가 시원한 것 같고, 그 이 시원한 온도가 우리 보온병처럼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패시브 하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 블라인드, 큰 창 같은 경우는 엔섬에서 노는 자동 이제 블라인드가 내장이 되어 있고, 자동 블라인드가 조금 싫으시고 외부에 블라인드, 전동 블라인드를 하고 싶다면 전동 블라인드를 외부에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앤섬 창호는 TS 방식 부분은 뭐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은 이렇게 당겨서 옆으로 여는 방식이니까 조금 사모님들께서 불편할 수도 있는데, 뭐 집에 이제 단열 효율을 조금 따지자면 다 뭐 만족할 수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감안해서 이제 창호 선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닥은 이제 강마루입니다. 탈 모양의 이제 강마루를 해서 일반적으로 깔끔하게 실내는 뭐 했습니다. 그 백지 부분은 합지 백지, 목조주택이다 보니까 합지 백지가 기본 원칙으로 시공되어져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다 시공이 되어 있고, 이렇게 벽 쪽으로 보시면 열외 환기 장치, 디퓨저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있습니다. 흡입과 이제 배기를 통해서 실내 안에 안 좋은 이산화탄소라든지 유해물질들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바깥에 신선한 공기를 문을 열지 않고서도 들어오게 만들고, 그래서 여기 뭐 주무에 몇 달 정도 주무시고 지금 살고 계신데 숙면이 되시고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뭐 이사는 완벽하게 뭔가 가구 세팅은 안 됐습니다. 조금씩 사시면서 하고 있는 상이고요. 여기 이제 작은 방 하나고요. 욕실 뭐 젠다이 들어오고, 물 청소할 수 있도록 호스 부분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지고요. 여기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뭐 따로 화장대라든지 뭔가 할 수 있는 공간이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콘센트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고요. 북창도 조금 넓게 시원시원하게 했고, 상부장이 없이 모든 걸 여기는 조금 많이 최대한 줄였습니다. 신발, 가구 뭐 이런 것들 잡다한 부분들은 최대한 줄여서 조금 깔끔하게 전체적으로 계획을 했고요. 여기 이제 다용도실도 조금 큰 편입니다. 이 모델은 일반적인 주택들보다 30평대에서는 제가 볼 땐 다용도실이 크고, 그래서 거실에서 바로 이렇게 신발 없이 안 신고 이렇게 들어와서 물이 있는 부분들은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했고요. 조금 생활에 이제 편리하게 했고요. 여기 또 일반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터닝도 시스템 도어를 설치했습니다. 일반 단열 방화문 보통 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 도어를 해서 더 단열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위 없이 평으로 해서 왔다 갔다 주방하고 다용도실을 용이하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방은 좀 화사하죠. 침대하고 가구 이런 것들이 휘nov기 제품입니다. 안 그래도 패시브 하우스 자체가 실내가 쾌적한데, 이렇게 휘nov기 제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그냥 건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을 통해서 건축팀 고민을 많이 하시고, 가구까지 친환경 소재인 이런 그 휘nov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실내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구도 휘nov기네요. 이게 드레스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안방에 이제 딸린 안방에 딸린 화장실입니다. 안방에 딸린 화장실이고, 여기는 또 샤워 부스, 샤워 부스를 이렇게 설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벽 타일도 이렇게 선을 기본으로 딱 맞췄죠. 뭐 단층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볼 것은 없습니다. 방이 2개 구성이기 때문에요. 그 다락이 있다 보니까 다락 밑에는 이 짜투리 공간 항상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뭐 잡다한 공간들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계단이고요.
예, 이렇게 다락이 높죠.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올라오면서 예, 이런 공간 계획들이 잘 돼서 이쪽 천정 부분에 설계가 잘못되면 머리가 닿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 잘 감안을 해서 설계가 되어졌고요. 이분은 이제 칠성 동자로 예, 다락 같은 경우에는 예, 이렇게 십승목으로 예, 계단하고 철판하고 동자 소동자 부분을 마무리했습니다. 들어오면 양쪽으로 예,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다락 제가 한 176 정도 되니까 예, 조금 달뚱말뚱하니까 이게 다락 같은 경우는 1m 가중평균에서 예, 한 여기는 1m 80 정도 될 것 같은데 보통 좀 외부 마감 기준으로 합니다. 예, 가중평을 통해서 평균 실제 높이는 여기 같은 경우에 한 1.8m 정도 좀 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키가 좀 크신 분들은 이런 다락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하시고 나중에 예, 좀 불편함이 없도록 예, 가중평을 잘 계산해서 예, 디자인을 좀 내부 설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여기 사장님의 또 아지트 공간, 다락 공간 하나 이렇게 서재 겸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을 예, 일부 작게 아늑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작은 거실이죠. 예, 작은 거실 개념으로 예, 있고 아직 뭐 가구라든지 모든 것들이 제코자 이런 것들이 배치는 되지 않았습니다. 예, 바깥으로 예, 위에서 내려다본 거실입니다. 깔끔하죠. 아무튼 이 층부가 많이 이제 높다 보니까 이게 일반 주택보다 많이 이제 높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면 왼쪽 편에 또 다락은 이렇게 넓은 다락이 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도 아직까지 뭔가 예, 물건들은 배치한 가구들은 아직 안 됐고요. 이번 영상 청년 같은 경우는 제가 진행하는 과정도 한번 저 유튜브를 통해서 예, 올려놨으니까요. 어떻게 시공되어졌는지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다 완공된 표시부 하우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 좀 아파트 매매도 잘 안 되고요. 금리 이런 부분들 오다 보니까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심이 많고 집을 못 짓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예, 어쨌든 내년이라도 조금 잘 풀렸으면 하는데, 내년 되면 또 이제 자재값들이 조금 내려간다고 하긴 하는데요. 예, 미리 내년에 봄에 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설계가 5, 6개월 걸리니까요. 설계 작업을 내년에 한다고 내년에 설계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봄에 착공하는 게 가장 준비가 지금 올해 해서 봄에 착공하는 게 이제 가장 좋습니다. 예. 그리고 장마, 태풍 이런 것들은 빨리 오니까요. 미적미적 하다 보면 또 9월달 태풍, 올해 기상 이변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9월달, 10월달 공사하면 또 겨울 공사가 되어지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잘 스케줄 관리를 조금 잘 하시고요. 예. 내년에 꼭 집을 지어야 되는 분들이라면 내년 봄이 가장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내년을 넘기면 후내년부터 여러 가지 정부 규제들이 계속 앞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 비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건축 인력들은 좀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는 사례들이 많이도 생겨나고,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게 더더욱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직종이다 보니까 전문 인력들이 계속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시장 흐름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내년에 꼭 해야 되는 분들은 올해 설계부터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데 또 차질 없었으면 하고요. 그 이전에 이제 설계할 때도 예산을 조금 잘 고려해서 컨설팅을 잘 받으시고 이제 설계부터 진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조건 설계하면 지금 도면 견적을 대부분 내면요, 단가들이 생각했던 단가들하고 갭 차이가 너무 나서 공사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 점 잘 참조해서 예산 내에 맞는 설계를 하는 게 기술이고요.
또 설계자를 잘 만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중간에서 CM 역할을 다 해드리니까 설계부터 내가 어느 정도 설계자를 만나서 어느 정도 설계비를 투입해서 짓는 게 또 오늘 예산은 이 정도니까 어느 정도 규모까지 가능한지를 진단을 한번 이제 받으시고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초기 컨설팅을 받지 않고 무조건 설계자한테 가거나 시공자한테 가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 계속 그 문제가 몇 개월 뒤에 그 문제가 불거져서 집 짓는 걸 포기하고 집도 짓지 못하고 그동안 고생만 하고 설계비만 날리고 하는 사례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여기 이제 패시브하우스 같은 경우는 다락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 지금 홈페이지 표준 모델 검색하시면 나오시겠지만요.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에 건축 비용이 평당으로 따지자면요.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600 후반대 정도 나오더라고요. 다락이 있는 모델, 이 다락까지 다 하면 45 중반대가 넘어가는데 그걸 평을 따지고 하면 이게 3억 3천 정도 가까이 되니까 680만 원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평으로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다락은 60, 70% 정도 이제 비용은 좀 저렴하겠지만은 그래서 30평대에 다락이 있는 모델을 생각하는 분에게는 최소의 비용으로 일반적인 주택 짓는 비용으로 패시브 하우스를 지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핵심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아는 분들만 그래서 패시브 하우스 주택이 보면 다락이 있는 모델을 많이 선택하는 이유가 이것저것 다 알아보시고 업체들 가성비가 더 쌀 수도 있습니다. 일반 주택 업체에서 이야기하는 금액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패시브 하우스에 다락이 있는 모델들을 많이 선정하고 있고, 지금 우리 패시브 하우스 표준주택은 우리 협회에서 회원사들이 어떤 보급을 위해서 큰 이득 없이 하고 있다는 점이 있으니까 더 또 이득이 되는 거고, 또 패시브 표준주택 같은 경우는 패시브 하우스 실무자 교육을 받은 분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인력이 별로 없습니다. 많이 지어달라고 해도 많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1년에 20, 30채 많이 지어지면 20, 30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준비하셔가지고 내년에 착공하시면 가성비 좋은 마지막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후반부까지 제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한번 들으셔가지고 앞으로도 후반부까지 잘 시청해 주셔가지고 항상 마지막 후반부에 제가 전체적인 전원주택 시장이나 건축 시장의 흐름, 건축주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정보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제 영상을 끝까지 못 보신 분들은, 꼭 집을 지을 분들은 전 영상에 대해서 후반부 내용까지 잘 들어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핵심 요소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집 짓는데 차질이 없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